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준삼촌. 오늘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제국주의 헌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일단 일본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제국주의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죠. 일단 대만인 타이완을 침략합니다. 침략입니다. 먹은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던 류큐를 강제적으로 병합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조약을 맺으면서 강화도 조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차근차근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일본이 강한 나라로서 아시아 지역을 호령하고 서양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되냐면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방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게 어느 나라의 상황이었고 일본의 상황이었고, 청나라는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편전쟁을 호되게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려보자면서 태평천국운동과 그 양무운동을 실시하고 난 이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일전쟁이라는 큰 싸움이 어느 나라 안에서 붙었죠? 우리나라 안에서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청일전쟁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청일전쟁이 터지게 된 배경은 이른바 우리가 무슨 농민운동이 원인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원인이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동학농민운동보다 그 전에 맺어졌던 텐진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이 텐진조약에서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 내용이 있었냐면, 만약에 두 개 중에 한 국가의 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두 개 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다 기어 들어온다라는 어이가 없는 조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또 민시정권은 동학농민운동이 터지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버릇처럼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게 되더라? 일본군까지 같이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되죠?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염려를 했던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산을 했지만, 그때 얘네들이 일본군들이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 청나라 또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너무 해집고 다니니까 그 때문에 2차 농민분기가 터지게 됐었다, 그죠? 근데 이 청일전쟁 결과 승리는 누가 하게 되더라?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하나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약이 나오면 항상 우리한테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조약의 성격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자,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일본에 여러 가지들을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배상금 내용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넘겨주게 되는데, 어디하고 어디를 넘겨주냐는 얘기가 나오냐면, 으차,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은 일본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는 바로 어디다? 랴오뚱 반도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지명 나올 때마다 여기는 대체 어디고 거기는 대체 어디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잠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딘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여기 앞에 보면은 북한 위쪽에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왜 용머리처럼 요렇게 생긴 지역 있잖아요. 여기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서해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랴오뚱 반도는 어디냐면 북한 위쪽에 보면은 중국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튀어나와 있는 요쪽 부분이 있어요. 요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랴오뚱 반도라고 부르고, 예전에 우리가 그 삼국시대 때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줬냐면 요동반도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둥반도가 되는 거고요. 이 위쪽을 지금
일본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게 되면은요, 서해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전체가 감시가 다 가능한 군사적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도 이 랴오뚱 요동 지방을 굉장히 중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을 누가 마음대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마음대로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이끌고 와가지고 일본한테 네가 뭔데 거기를 가져가냐는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나라가 간섭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두고 몇 국 간섭이라는 말을 쓰더라? 3국 간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일본은 랴오뚱 반도는 못 가져가게 되고 반납을 하게 되죠.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거를 가져가는 건데 러시아 지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디를 싫어하게 된다? 러시아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크게 사이가 좋지는 않죠. 자, 이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든 러시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힘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서양에서 그나마 일진으로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기도차지 않게 미국이 어디를 지지해준다? 일본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일본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어디를 침략하게 되더라? 러시아를 선빵칩니다. 그래서 터지게 된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 전쟁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때부터 살짝 선빵의 맛이 들려요.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 이제 그 계기는 일본이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그 전함을 성공을 때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리순항입니다. 리순항을 선방을 때리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이 전쟁 결과 어디가 승리하게 된다?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캐묵은 악감정이 하나가 있죠. 그죠? 러시아 때문에 뭐를 못 가져가죠? 랴오뚱을 못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랴오뚱 어떻게 가져갑니다. 그 조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본은 주변국들한테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변국들도 미친 것들이죠. 아무 상의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 권리 일본에 무조건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배울 때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산득약 맺기 전에 다른 나라와 맺었던 그 조약들 나오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과 일본 사이의 영일동맹이라든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스라데프트 미래학이라든지 그게 나오고 포츠머스 조약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흐름으로 이게 묶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는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못 가져가게 만들었던 어디를 넘겨주게 되고 랴오뚱이 때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동해바다 요 위쪽에 보면은 생선처럼 생긴 섬 몇 개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일본 그 사이에 그 지역인 사할린의 일부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이기면서 일본은 영토까지 야금야금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까지 이런 결과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이빨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채로 그대로 오죠.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작업화를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드러냈던 이빨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늑약? 을사늑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본이 했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단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이 이후에서는 이제 2차 대전 관련된 얘기가 일본에 대한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 암기까지 해보고요.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단어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간이 붙기 시작한 일본은
타이완을 침략하고 류큐를 강제 병합하고 강화도 조약으로 한반도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양무운동과 태평천국운동이 시작된 이유라고 얘기했죠. 이 이후에 두 나라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슨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청일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결과 어디가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약을 하나 맺게 된다. 그죠? 자, 무슨 새끼 조약? 그죠? 시모노세키 조약. 자, 이 조약에 청나라는 일본에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타이완과 이 반도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 반도가 우리가 옛날에 요동반도라고 불렀던 무슨 반도? 그쵸? 랴오뚱 반도를 넘겨줘야 되는데 일본이 이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이끌고 와서 몇 국 간섭을, 그쵸? 3국 간섭을 발생시킵니다. 이 3국 간섭, 이 결과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지도 못했고 누구에 대한 악감정,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는 등 준비를 한 다음에 리순양에 있는 러시아를 먼저 선방을 치면서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 결과 또 어디가 승리하게 되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더라? 그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된다고 했죠. 포츠머스 조약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일본이 주변국들로부터 가져가게 되고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랴오뚱과 사할린 일부를 떼주게 되고 그 이후에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한반도 식민지화의 본격적인 더러운 이빨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